안녕하세요. 시오톡 125회 오늘은 이제 싱크를 막는 보도블락 발상 전환해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계신 데코페이브의 박문석 대표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14년간 이런 뭐 IT 쪽 또 책 또 이제 CEO 이런 전문가의 어떤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비리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등의 대화 습관,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 협상 부문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대 컨벌전스 주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육아학교 핀에서 어린이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오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이분은요, 저번 주 저희가 이제 여기서 격주로 저자하고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CEO와 저자가 격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번 주에 1등의 대화 습관, 여기 책 있죠? 네. 여기 책 있죠? 네, 저 책. 그 책의 저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토크 나오셨는데 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MC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다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3주에는 저기 관객석에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에 다 앉아봤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청원조경 엔지니어링의 윤지영 소장입니다. 저는 LID 친환경 기법에 대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의 시시설계를 처음 실시했던 조경 엔지니어링 소장이고요. 시시설계에 대해서 LID 기법의 유일하게 설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데코페이브의 박문석 대표입니다. 박수도 했습니다. 자, 먼저 먼저 회사 소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거죠.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번 주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나왔죠. 네,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 나온 건데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사회네, 시사회. 공식적으로 나온 거지 오늘 처음. 네네네. 시사회. 자, 그럼 3분 정도 되는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데코페이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문석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막히지 않는 재생이 가능한 형태의 투수 블록을 개발해서 만들었고요. 일반 보도 블록 업체라기보다는 도시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가 왔을 때 이 빗물을 처리하는 전체적 시스템과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생산하는 100%의 자재가 현재까지는 바닥 포장재입니다. 국내 동종업계에서는 저희가 인증서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서를 받는데 돈이 들어가는 인증서는 제일 안 받아요. 철저하게 뭐냐면 기술로 승부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받습니다.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핵심이 돼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저희 회사 모토고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남는 게 사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공장을 지을 때도 1년 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겠느냐, 돈을 자기가 줄 테니까. 정확하게 공장을 짓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4월 28일 날 착공해서 8월 30일 날 공장을 준공했어요. 일본에서 기계를 다 들려봤는데 일본 업체가 믿지를 않았어요. 저희. 다행히 하늘도 왔죠.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공장 땅 파고 지붕 덮는 날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공장 지붕 덮는 날 비가 왔어요. 하늘 도와주시는 거죠. 비만 봐도 비가 오는 날만 생각해 두 번째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회사가 쉽게 하면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서만큼은 삼성이에요. 공장이 어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과 직원 가족이에요. 가족이 행복한 회사. 우리 신입사원들. 아까 저 개도 가족입니까? 제일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니었는데 개그처럼 생각하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절대 어디 안 가거든요. 자기 거 되거든요. 그 마인드가 절대 나는 내가 CEO 되면 주인정신 갖고 해야지. 그 사람 절대 CEO 안 돼요. 입사할 때부터 그런 마인드로 내 것처럼
아끼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 있습니다. 솔직히. 매년 잘하는 직원과 잘하지 않는 직원. 저는 우리 회사 직원이 딱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차별할 겁니다. 똑같이 대해주지 않을 겁니다. 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철저하게 차별할 겁니다. 하는 만큼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 어떻게 보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 나이 의미 없습니다. 경력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 역할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 뭐 회사야 뭐 1,000억, 2,000억 해서 매출을 키우고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만들면 좋겠지만은요. 분명한 한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제 역량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목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직원과 가족이 행복한 회사. 이게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그 회사 이름이 뭐 데코 페이브, 페이브가 포장, 네. 뭐 데코가 데코레이션하는 네, 꿈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지었습니까? 회사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요. 네네. 딱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회사 타이틀에 나와 있어요. 아, 바닥을 아름답게 꾸미겠다. 바닥. 포장재를 만들겠다는 게 처음 의지였고요. 네. 근데 그 포장재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를 바꾼 거죠. 음. 포장재 개념에다가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마크를 보시면 CIA 네. 마크를 보시면 저희 그 마크 저기 한쪽에 이제 사각형이 들어있죠. 네네.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 저게 투스코어라고 코어입니다. 코어. 어.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미 투스코어 블록이 개발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저 자체의 제품 자체가 저희가 회사 핵심 주력이 될 거고 앞으로 이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오케이.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토크 나올 건데 일단 저기 회사를 뭐 블라블라 소개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 뭐 넘버원, 뭐 아시아 넘버원, 퍼스트 뭐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 뭔지 다 우리가 아는 동네인 것 같은데 롯데. 롯데 여기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롯데월드 주변에 네. 포장되어 있는 전체 포장재가 저희 회사 제품입니다. 오. 그러면 저 길에 지금 뭐 어느 쪽이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전체 다? 다. 오. 내외부 할 거 없이 롯데월드 전체에 깔려 있는 포장재는 다 저희 회사 제품입니다. 네. 내부도요? 그 안쪽 조경으로 깔려 있는 부분까지. 아, 조경이군요. 조경 내부하고 그 조경 실내를 제외한 나머지에 네. 깔려 있는 포장재는 부지 다. 안쪽. 부지 안쪽까지 네, 네. 전부 다. 그러니까 저게 자, 근데 저기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회사 것 중에서 데코 페이브 걸로 롯데월드 주변을 다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 저 그건 롯데가 결정한 겁니까? 송파구청이 결정한 겁니까? 롯데가 발주한 겁니다. 롯데가요? 오. 그래서 요새 롯데가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전혀 예서 꼬리 자르기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의외로는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지금 상당히 요즘 자, 그러면 저기 여기 연세대 근처 같은데 여기는요. 연세로 이거 뭐가 퍼스트라는 겁니까?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고 해서 네. 그 일반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수단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주장하시고 만든 보행 우선거리를 네. 만드는데 그게 국내 최초입니다. 저게. 오. 그러니까 저기에 전량을 저희가 납품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행 우선거리에 데코 페이브가 들어갈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 하나라. 싶다면. 저는 이제 저 부분 영업이죠. 결국 영업? 수초가 아니고 서대문 구청이 이제 발주를 해서 아, 이제 네. 공사를 한 건데 이제 설계 때부터 해서 이제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네네. 이제 영업을 했죠. 이거 아시아 넘버원 이건 또 뭡니까? 여기도 뭐 롯데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이 많죠. 지방 관계가 분명히 저는 그게 아니고. 네네네. 한가가 있거나. 갑자기 네. 이게 몇 달째 안 네네. 그랬거든요. 유난히 롯데 수주가 많은데요. 원래 저희가 삼성이 수주가 제일 많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까? 롯데는 이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울렛입니다. 아, 네. 오. 전체 바닥 포장재를 전량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데코 페이브를 창업하기 전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요. 예.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 전에는 콘크리트 블록 영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공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았죠. 음. 유통을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는 이 보도블록 계통의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점토백돌. 점토백돌? 예, 사만 시원이라는 회사에 제가 네. 한 10년 근무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게 본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아, 있는데 네.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을 무작정 올라왔죠. 이런 서울에서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콘크리트 블록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 네. 6년 정도를 하고 어. 저희가 이제 공장을 이제 유통에서 메이크로 바뀐 거죠. 어. 아니 지금 보면 데코페이브가 여기 보면 설립 연도가 예. 2012년도 아닙니까? 10월 달. 예. 그러면 이 전에 6년 동안은 유통을 했죠. 유통을 한 거고 그거는 뭐 개인 회사로 한 겁니까 그때는? 법인이 스타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또 그 아, 또- 디자인과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회사에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아. 진행을 했고 네.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기술 개발을 했죠. 네. 그 기간에 실제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특허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제조로 넘어간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처음에 초기 사회생활 10년은 직장생활. 유사한 분야에서 예. 유사한 분야에서 이제 영업을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처음에 연구 개발 연구개발. 어. 영업하시게 생기셨는데 연구개발처럼 안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한데 그 투가. 우리 업계에서 아마 네. 특허를 제가 가장 많이 개발했을 거예요. 오 그래요? 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네, 생긴 네. 거하고 독설 이제 장난 실제 아닌데요? 네.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저희 회사 지금 갖고 있는 13가지 특허를 제가 다 개발했어요. 네. 오. 13개 특허를 제가 다 개발했고 직장 생활할 때도 특허를 약 20건 이상.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기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처음에 근데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연구소에 총괄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31살에 이사 안 가졌구나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니죠. 이제 더 좋은 아. 케이스로 바뀐 아, 건데 네. 31살에 그 사만시원에서 이사 진급을 하면서 31살에. 예. 오. 31살에 이사 진급을 예, 하시고. 이사 진급을 하면서 영업하고 R&D 파트 전체 총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3세 상무 달면서 어휴. 전체 다 총괄했죠. 네. 야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정말. 업계에서 계속 이렇게 포장재를 하시다 보면요,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주 질려서 꼴도 보기 싫다. 아니면 이거 내 길이다. 어떤 계기로 계속 이 포장재에 관한 개발하고 거의 미쳐 있었죠, 저는. 두 분이 꽂히셨군요. 그러니까 아 근데 포장에 뭐 미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 저희 회사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바뀌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저하고 알고 딱 지내시면요. 네. 저하고는 또 대화하시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바닥부터 보실 거예요. 야. 대부분이 저를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이상한 거 있으면요. 어. 저한테 사진 찍어 보냅니다. 어. 전혀 보도블로그 관계 없으신 분도 어. 야 이거 특이한 거 있다 그래서 바로 찍어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시다 보면 빠져듭니다 저한테. 네. 이해가 가요. 저희도 공간 디자인을 하다 보면 주어진 어떤 시설물을 쓰는데 포장 자재만은 저희 이미지나 공간 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동종업계 지금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이노블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보도블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요. 네. 자재를 알리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기술은 실제 일본이나 독일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당시 만들어도 다 100% 수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노블록이 지금 현재 업계 1위지만 뭐 실제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으로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체적으로는. 무슨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기술 자체가 다 저희 거예요. 배합이든 지금 모든 제품을 만들어가는 기술의 원천 기술 자체가 네. 저희 건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그걸 해외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피를 한 거지 자체의 원천 기술이 없어요. 어. 저희는 하나의 제품을 제가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제품화 시켜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제품화 시켜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보다 빨리 만든 회사 없을 거예요. 네. 진짜 아까 굉장한- 공장도 뭐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빨리 만들었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근데? 4개월 믿기를 안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공을 건축을 했거든요. 가양파셔.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죠. 네. 그리고 최적의 일단 뭐 토요일 일요일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많은 인원이 투여가 됐겠네요. 그러면 빠른 아니죠.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이제 입찰을 볼 때 건설사 입찰을 볼 때 철골 공장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재 수급을 수월하게 그렇죠. 해서 그만큼 네, 네, 공정을 네, 빨리 네.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은 철골만 세우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기초공사야 뭐 비만 안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주일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자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오너하고 협상을 할 때 자 비용은 너가 원하는 걸 줄 테니까 우리는 네. 기간이다. 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하라. 어.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여쭈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특허도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롯데와 그리고 삼성 이런 기업들과 함께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네. 납품을 하셨는데요.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 궁금해들 하실 것 올해 같아요. 이제 저희가 100억에 무조건 넘어가요. 올해. 네. 그러니까 매년 지금 150%씩 네. 첫 해에 막 20몇 억, 그다음 해에 40몇 억, 그다음 오. 70억. 그럼 올해 이제 100억을 넘어가죠, 저희. 저 궁금한 게 이 사업은 보도블록 사업이란 것이 마진율이 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보통 비슷한 겁니까? 지금 적을 것 저희 같아요. 업계 많을 것 전체를 같아. 많을 것 같아. 마진율이. 전체로 보면요, 네. 사양산업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100원에 만들어서 네. 110원도 안 돼. 100원에 팔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제품들이 있다. 어. 그러니까 아까부터 특화됐다 뭐 예, 예. 어떻게 돼? 여기 보면 이 그 투스코어. 투스코어. 네. 사실 이분들은 투스코어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투스코어? 네. 물 그러니까 빠지는 일단 구멍이라고 뭔지 좀 설명해 주면 그러니까 주시죠. 쉽게 이게. 이야기하면 물 이렇습니다. 빠지는 구멍. 물을 지하로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보도블록에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구멍 뚫으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음. 근데 저 물 빠지는 구멍을 뚫어줌으로 해서 물은 잘 빠지는데 문제는 하일이 빠진다든지 보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아. 그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작은 집수정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저런 집수정을 설치하면 무조건 막힙니다. 안에가. 막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보도블록 밑에 모래가 있거든요. 네. 모래가 물이 들어오면 흔들려요. 네. 그러면 이 코아라고 하는 이 집수정이 내려앉습니다. 어. 근데 저희 건 안 내려앉아요. 어. 어떤 원리로 안 내려앉냐면 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세라믹 볼이 있어요. 네. 세라믹 볼이 이게 두 가지 역할, 볼이 있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도 일정한 양만 집안으로 보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모래를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 유일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네? 청소가 청소, 돼요. 세척.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아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막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 잘 막히지는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막혔을 때 청소가 됩니다. 약 10초 정도면 항공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원상태로. 네. 기능이. 이게 아니, 근데 유일하다는 지금 거. 보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강남역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강남대로가 올해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신사역 쪽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코아가 하나씩 박혀 있을 겁니다. 어. 지금 그러고 조금 있으면 압구정 네. 이 돌로 포장이 돼 있거든요. 네. 압구정로가 음. 전체가 저희 걸로 바뀝니다. 어. 이미 설계는 다 돼 있고요. 네. 어. 아니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일산인가요? 60대 여성분이 길을 가다가 그 싱크홀 네. 때문에 이렇게 그 푹 빠지는 현상으로 그 다리를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싱크홀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내 싱크홀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싱크홀의 개념에서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싱크홀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싱크홀이 대형 싱크홀들이 사람이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되는 결정적 이유들은 지하 수위의 변화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은 그 빗물들이 집안으로 흡수돼 가지고 그 지하 수위를 계속 채워줬어요. 어. 네. 네. 근데 아 이분 빠지신 적이 있는 것 같아. 아 한번 빠진 적이 빠지시니까 있어요? 엄청나게 세게 어머, 던지시네요. 어머. 이 지하 수위가 음. 이제 불투수 포장이라고 해서 지금 아스콘이라든지 돌 포장을 하게 되면 물이 한 방울도 땅으로 흡수 안 되고 하수도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약 65%의 빗물이 하수도로 갑니다. 어. 그러면 절대 다수의 물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지하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 법을 아예 제안을 했죠. 저영양 LID로
법으로 아. 모든 개발을 할 때는 음. 저영양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네. 지하수로 이제 물이 흡수될 수 있는 제재 발생 시점 저류라 그러거든요. 이제 비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물을 모아가지고 이게 집안으로 흡수되도록 아. 만드는 개념으로 지금 바뀝니다. 네. 쉽게 해서 유출 제로로 만드는 네. 어. 그러니까 하수도로 가는 물을 없애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이게 싱크홀 현상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다 막는 건가요? 것다기보다는 이제 지하로 물이 흡수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지하 50m 이하 공간에는 아주 큰 대수청이 있습니다. 어. 네. 이 대수에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압이 유지를 된다는 그 거죠. 집안이 아. 안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아 오히려 집안이 안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물이 들어가서 이 수압으로 집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네. 이 물이 없어지면 공구에 처음에는 견디지만 자꾸 빠지면은 어. 아비주류가 땅에 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도시들 불투수 포장이 활성화되어 있던 이 개발을 하게 되면 네. 투수 포장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어. 그 유지 보수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불투수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수로 했다는 것은 그 이런 보도블록에 그 물이 잘 안 빠지게, 안 빠지게. 하고 어. 물은 하수구로 하수구로 빠지는 빠지게. 컨셉이었는데 어.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지하 수위를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인공적인 설계니까 네.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자연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아, 거죠, 자연으로. 시스템적으로. 오. 그게 서울시는 이제 2015년부터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 이제 조례로 정해졌고요. 음. 이게 서울시가 시작이고 2017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8m 이하도 여러분 지금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도로들 대부분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스콘이 뭡니까? 저는 아스콘이 뭔지 모르는데. 나가면 그냥 포장재. 포장재 돌 뒤에 검은색 차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 네네네네. 차도가 물이 한 방울도 안 통하거든요. 네. 아, 이제 그렇죠. 이게 어. 물을 통하는 행태로 바꾸라고 이제 강제 조항. 네. 강제 조항으로. 네. 근데 아니,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초기 버전이긴 한데 보시면은 차량 진출 입구예요. 네. 이제 저것도 이제 제 신기술 내용인데 지하철 9호선 전체 라인에 도산대로 전체 라인에 저게 거의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나가시다 보면은 차량 진출 입구에 검은색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지금 이제 네. 보시면은 이제 저 밑에 원래는 이제 차가 다니고 이러면 잘 꺼집니다. 그리고 사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도블록이 꺼지는 자리가 차량 진출 입구거든요. 오. 근데 강남구가 그 채집이 가장 적습니다 지금.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신기술이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기다 콘크리트를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물이 안 통하면 근데 2015년 법이 바뀌면서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어요. 네. 콘크리트를 쳐놔도 이제 저 꺼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대형 블록 하나가 이만합니다. 이 탁자만한데 이제 밑에 원래는 저건 블록이 깔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쇠석을 채우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쇠석이 다짐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꺼집니다. 비가 오면. 이걸 아예 블록으로 만들어 버렸죠. 저류 기층 블록을 예, 하시는 예. 거죠. 그 개념을 전 세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골재를 채울 자리를 아예 대형 블록으로 만들면서 블록을 2번 팝니다. 네. 밑에도 팔고 위에도 팔고. 그렇지만 골재를 이용했을 때보다 저기 저류 블록을 썼을 때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약 120%, 25% 정도 비쌉니다. 25% 정도 비싼데 이제 실제 저 입도의 골재를 구할 데가 없어요. 서울시는 경구에서.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작년에 학술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인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는 서울시가 맨 처음 한 거고 네. 이제 그러면 다른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도 이제 시작했겠네요. LH에서도 이제 친환경 인증 외에 LID 이제 인증을 해야지만 아파트 입주 지금 준공이 되는 걸로 바뀌니까 투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무화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 이제 아주 대형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데 그럼 뭐 거의 저희도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그 보도블록하고 이렇게 지금 대표님이 만드시는 보도블록 형태의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나요? 30% 이상 근데 벌어집니다. 아까부터 가격을 물었는데 뭐 사줄 거예요? 살 것도 하면서 왜 자꾸 제일 가격을 궁금하실 물어봐? 것 같아요. 왜 궁금해?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 시에서도 가격을 회사에서 물어봐, 이거를 자꾸. 만들 수 있게 되는 자꾸 거니까.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시장까지 시장도 아니면서 왜 그래? 저 대표님한테 던지고 싶네. 그러니까 한 20-30% 던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안 좋아요. 20-30%가 비싼데요. 네. 왜 저희 걸 쓰냐라고 이제 반문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20-30% 비싼데 왜 써? 자, 다른 회사 제품은 6개월이면 물이 한 방울도 안 통합니다. 공급이 막혀버리죠. 예. 저희는 3년간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거의 70-80% 이상 근데 유지가 되고요. 오. 그다음에 6개월 만에 막히는 제품은 원상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기술로도 원상 회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한 공당 500원을 투자하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오. 근데 제가 저거 설계할 때 이너하고 저기 데코페이브하고 나머지 두 개 지금 네, 나오는데 네. 5개 회사를 실험 성소로 다 지금 비교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포장을 이제 보도를 아름답게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거를 사용했을 때 부딪혔던 단점이 뭐냐면 저 코어가 기능은 좋은데요. 저 코어 때문에 패턴에 제한이 온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래서 투박한가요? 직선이 저게 1회 그러니까 다섯 개 5개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다 보면 이 정사각형의 모두 형태의 패턴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 디자인 연구소에 컨설팅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네. 쉽게 영업을 안 했어요. 설계사무소에 일체 직원 한 사람이 아마 간 적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다 찾아냈죠 네. 그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기술을 승부했어요. 기술을 승부해서 발주처 영업을 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제 연락이 저희한테 옵니다. 네. 그럼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저게 전체 면적에 까는 방법이 있고요. 빗물이 비가 오는 날 이제 저 관찰을 잘 해보시면요, 절대 빗물이 표면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룩 블록과 블록 사이에 그 틈 있죠. 그 라인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 투스코어에 물이 잘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어가 그 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에 까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에 설명드렸어요. 깠던- 패턴마다 존을 주고 네, 나누고 해서 존을 하는 줘서 건데. 남는 공간에 할 수도 있고 라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디자인 하실 때 저희한테 컨설팅 한번 받으셨으면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이제 해드리셨어요.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전체를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중 분야에 코어를 넣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일반 블록을 쓰면 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는 그거를 이제 그 인지를 하고 이제 그 보고 자료를 드리잖아요. 근데 전주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눈에 이쁜 거를 뽑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자인 어떤 패턴에 조금 그 꾸준한 어떤 그 갤러리 회사를 봤더니 시공 사진 위주로만 되어 있고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던 패턴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나 보충은 그 부분은 이제 차차 개선하겠습니다. 차차 개선. 왜냐하면 1위 업체와 이제 저희하고 차이를 보면 매출이 한 2배 차이 나요. 네. 2배 차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직원 복지도 하는 거고 돈을 벌어야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나머지 업체들은요, 적어도 업력이 30에서 50년 되십니다. 네. 그럼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기존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3년 이제 겨우 네. 지난 애거든요. 다시 보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수준이거든요. 네. IT 기업으로 치면 완전히 뭐 그렇죠. 스타트업의 수준이고 이노블록이나 지금 우리 업계 1, 2위 업체들은 저희하고 30년 이상, 30년 이상의 갭이 나요. 네. 업력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게 게임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돼.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30년 이상의 업력 차이가 있다? 이거 실제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싸우면.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술력이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제품화되기까지 단계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이 서울시하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투수로 가야 된다라는 건 이미 2010년도 경에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빛의 오해가 나와요. 예, 이슈가 돼서 2009년, 8년, 9년도에 이미 투수블록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수블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수가. 그 우리나라 투수블록을 업체들이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독일이나 일본처럼 투수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만 지나면 풀투수블록이 돼버려요. 이유는 막혀서. 막혀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아. 우리나라 환경이요, 최악입니다, 최악. 전 세계에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의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계절 있잖아요. 아, 봄, 여름, 얼었다, 가을, 겨울이 얼었다, 있다 비 오고. 보니까 거기다가 얼었다 더웠다 이 투수블록이 가장 희한한 게 미세 공격을 막는 건데 우리나라 봄만 되면 황사 날라오죠. 네. 이 황사가
쌓여가지고 비가 딱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막아버려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도시화인데요. 우리나라 도시에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이 차 타이어 분진이요. 자동차의 타이어 분진이 쌤을 찍어보면 붕 떠가지고 내려앉는 게 어디 내려앉냐면 인도 쪽에 다 내려앉습니다. 그럼 여름에 열을 받잖아요. 그럼 보도블록 60도까지 올라가요. 45도, 60도 올라가면 이게 눌어붙어 버려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게 불투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투스쿠아 같은 경우 그런 두 가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낙엽입니다. 이 나뭇잎 성분 자체에요 발수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나뭇잎 보시면 물방울 떨어뜨리면요 물방울이 맺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식물 자체에 발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저희도 몰랐는데 이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밟고 다니면 얘가 가루가 납니다. 가루가 나가지고요 얘가 물길 따라 들어와서 코를 메워요.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1년 2년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요 한 3, 4년 동안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비만 오면 나가요. 애들 뼈죽고. 근데 지금도 문제가 LID를 할 때 포장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결국은 그 집안에서 그 내린 비가 그 땅에서 흡수가 네. 되고 이제 하천으로 유출이 안 되게 돼야 되는데 포장재 외에 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수로 제품이나 집수정 같은 것들이 지금 기성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그 가로수 부분에 그 보니까 가로수막 가로 그 제품이 있으시던데 있는 제품으로 또 이제 어떤 공법으로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나무 여과 창자라든지 저희가 흔히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잔디수로나 자갈수로도 그 문제 때문에 막히는 것 때문에 되게 애로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근데 윤서님 너무 전문적인 걸 가지 않읍시다. 아 재미없어. 자꾸 재미없게 만들어주면 토크를. 토크를 재미없게 만들어주면.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신 부분은 메일 주시면 설명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면 정말 쉬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 드라마나 케이팝도 한류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거의 과이 1등이라고 업계 제일 많죠, 업계 저희가. 1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해외 수출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기술 수출은 일본으로 그 2만 불 정도 수출을 작년에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몽골로 오. 네. 그 수출을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에 저희가 울란바토르 이제 좀 이따 공항 하거든요. 네네. 가시면 다 저희 블록 받고 다니시죠. 예. 아. 그 라스베가스가 사막이라 거기 LID 잘 되는데 거기 한번 뚫어보시죠. 그게 이 보도 블록의 한계가 뭐냐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안 그래도 미국에서 저희한테 기술 쪽 때문에 컨택이 오셨어요. 네. 컨택이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유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제가 인원도 인원이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재고가 없어요. 네.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이미 올 11월 달 생산 문장까지는 스탁이 다 달려 있어요. 아, 네. 아깝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도 고민이에요. 네. 공장을 더 많이 만드셔야 네, 되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군요. 올해 이제 땅 매입 들어갑니다. 9월 달에. 아, 네. 매입 들어가- 선진국이라고 사례를 조사해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제품이 다양한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은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법을 활용을 해서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다 그 루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협력업체 중에 미국의 딥루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그 뿌리 차단막이라는 네.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뿌리 차단막을 한 30년 팔다가 네. 요즘 뭐 하냐면은 저주 이야기하신 그 부분 전 세계 랭킹 1위에요. 기초 특허 다 갖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 저희 안 통하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못 하냐면 그게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싶어도 거예요. 여건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네. 미국은 말씀하신 라스베가스 허브를 판에다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뭐만 파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1m를 내려가면 서울시가 더 못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유적지예요. 따지고 보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유적 잘못 파다가 뭐 하나 나오잖아요. 관련된 이런 것들이 스톱해야 돼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해야 안 되고. 파요. 그 이상. 안 파? 그럼 지금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 몽골 이렇게. 일본은 기술 수출했고 저희가요. 네. 기술을 아예 특허권을 팔았고요.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는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외 사업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남아에 보도블록 공장이 없는 나라, 싱가포르, 홍콩, 이제
이 삶의 수준은 우리 이상이 우리 수준이 우리 이상이고 네. 그다음에 보도블록 공장이 없으니까 100%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를 타겟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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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이 좀 네. 쉬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얘기하다가 네. 지금 끊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생각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2010년 네, 10년이죠. 정도죠. 얼마 안 근데 이 되셨네. 제품이 언제 나온 거죠? 2012년도에 제가 시험 샘플 생산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매하시게 된 거는 2013년도부터. 2013년도부터요. 그럼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창업해서 바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유통회사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근데 해주세요. 우리 MC님은 약간 말투가 전체적으로 약간 검사님 신문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검사님 신문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렇지 캐릭터예요. 않습니까? 이분 캐릭터예요. 제가 롯데 약간 얘기만 적응이 나오면 안 돼. 이렇습니다. 그 아까부터 이게 상당히 이제 뭔가 좀 있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롯데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제가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저희 산업이요 장치 산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직장 생활 진짜 순수하게 이제 뭐 직장 생활 시작을 해서 직장 생활 마치고 뭐 퇴직금 받아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서울에 맨몸으로 올라와서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이제 배우연 부장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둘이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재산은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어서 유통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뭐 저희 아버님이 뭐 상당히 뭐 서울에 땅을 한 금수저? 한 2, 3천 평 물려주셨으면 그 땅 팔아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만들어서 공장 짓고 하면 바로 제조부터 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물건 받아다 팔았죠. 그걸 한 6년 정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괴로움도 많이 당했죠. 그분들한테.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원로분들이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공장을 임대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뒤통수 맞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일단 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제조에 발을 들여놓죠. 발을 들여놓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하자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무리 작은 공장을 줘도 한 80억 들어갑니다. 네. 이야. 80억 없으시잖아요. 네. 79억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근데 저는 저희 회사 자본금이요 1억이거든요. 네.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자산 규모가 좀 돼요. 네, 네. 이제 뭐 한 5, 60배 이상 되는데 네. 처음에 시작도 5천만 원 시작했어요. 그렇죠. 5천만 원. 와이프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 보존 기금의 청년 창업 패키지로 시작해서 이제 벤처 인정받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장 지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한 60억 정도를 기부해서 이제 보정을 했죠. 100% 아, 보정. 네. 기술 갖고 기술 네. 보고서. 실제하게 저희 기술 평가 가치로만 가지고 네. 이제 한 거죠. 투자를 받으신 네.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보정을 해준 빌려준 건데 거죠. 빌려준 그, 보증을 그 해주신 과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예요, 드라마. 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기부해서 저 돈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렇게 안 해줘요. 담보 외에는 절대 안 네, 해주죠.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60억을 담보 없이. 야. 근데 그렇게 거죠. 됐던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청년 창업 벤처로 딱 들어가서 들어갈 때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기부 담당자하고 네. 담당자하고 우리 공장에 제가 이제 우리 임대 공장이 포천에 있었거든요. 그 인천에서 포천까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2시간 반 갔다가 30분 공장 보고 다시 2시간 반을 왔잖아요. 네네. 그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양반하고 이제 진짜 진솔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기술도 아니었어요. 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핸드폰? 네. 네. 핸드폰에 1000명 넘는 명단 중에 네. 이 중에 600명이 우리 물건을 구매해 줄 고객님이시다. 그 관에 있는 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전화번호 600개가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면 어떠냐? 이 중에 400명은 내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다. 물건만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아까 방금 말 그대로 사람이 재산이시네요. 어.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없다. 얘한테는. 그게 시작이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올해 매출을 얼마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40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뭐라 그러시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해 우리가 41억을 당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게 대단하시네, 정말. 첫 번째 신뢰였고요. 아,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연도에 거의 70억 정도를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0억은 뭐라고 68억 몇 천만 됐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 양반들하고 이제 신뢰가 된 거죠. 네. 된 케이스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임대 공장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매덕을 60억을 불렀죠. 처음에 50억 불렀는데 이 공장 주인이 이제 50억을 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석 달 있다 55억을 달래요. 네. 그거 5억이 갑자기 없잖아요. 저희가 또 벌어야 되잖아요. 5억을.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벌었어요. 55억을 만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또 60억? 또 60을 달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만에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가치를 평가하면 43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60억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0억에 구매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자, 60억에 해도 구매하겠다. 왜? 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이 양반이 다시 안 파는 거예요. 60억에. 확실히 40분이라서 밀당한 거 일부러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그 공장이라는 게 저 공장이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공장을 쉽게.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주 그 시스템이 워낙 덩어리가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재고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한 10억 돼버려요. 네. 마당에 깔려있는 재고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약점을 이 사람이 이용해서 계속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차 때 저희 3년차 들어서면서 이제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때가 딱 임대기간 1년 남았을 때예요. 근데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고 공장 짓는데 아무리 빨리 져도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기간에 그렇죠, 지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네. 이때가 영업해놓은 거 다 한 번에 날아갈 네. 판이고. 그런데 이제 기보에 찾아갔죠. 공장 짓는데 한 80억,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내 돈은 15억밖에 없다. 나머지를 다 해달라. 너무 다 해달라. 기보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 해줄 길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야. 머리 싸매고.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기부에서도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준 거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작년 초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공장 그 인허가를 다 받고 아까 단양에다가. 예, 공장 짓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은행을 정해야 되잖아요. 한 은행. 네네. 농협을 딱 정했는데 은행이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영업할 때는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딱 되니까 이거는 담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빼야 되고요. 이건 60%밖에 안 잡혀주고요. 뭐 이러니까 뭐 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네. 그럼 공사하다가 중지할 판이에요. 근데 이제 농협 심사역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15억이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전체 금액 너 갖고 있는 금액 다 합하고 기부에서 나오는 돈 50매덕 합하고 뭐 다 합해도 너 15억이 모자라는데 그럼 공장 짓다 말 거냐. 제가 그날 어떤 PT를 했냐면 15억을 벌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건 벌어서 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엄청나게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 벌어서 메꾸겠다. 이것도 15억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수 있다 나는. 그게 뭘 증명했냐면 계약서예요. 조달 계약서를 사업 계약서 미지도 않았어요. 조달 계약서를 우리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따놓은 모든 계약서를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한 30억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들고 가가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지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부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다 주변에 도와주시고 그 인허가 부분도 정말 드라마틱한 게 저희가 한 단양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단양이 땅값이 제일 싸요.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중에 가장 땅값이 싼 게 단양 산업단지. 그런가요? 근데 그 때문에 이제 알아보러 저희 직원이 한번 가서 군청에 띵동만 했는데요. 군청 과장님 직접 올라오신 거예요. 포천에. 일사천리 해주셨겠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가면요 공무원들이 완전 고자세예요. 네. 고자세로 뭐 이런 뭐 하여튼 가면 뭐 요즘 뭐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심지어 뭐 대한민국 그 공무원 노조 총 이분을 만나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가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 공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한 4-6 군데를 갔는데
안 해줘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단양에 딱 갔는데 군수님과 첫날 미팅을 딱 했어요. 했는데 그 땅을 딱 봤는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음. 그림도 너무 좋고 네. 해놨을 때, 야 이거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음. 인허가만 해주시면 무조건 오겠다. 음. 근데 군수님이 그 도 공무원 고위공무원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그 행질이나 이쪽 그 바꾸는 국장을 담당을 하시다가 이 단양 군수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때 얼마 안 될 때거든 군수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5년 동안 75%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냥 황금 그냥 황금알을 낳는 풀패스로 공장.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또 회사죠. 회사를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사. 네. 자본금 5천만 원에 네. 85억짜리 공장 하나 짓겠다가 덤비고 돈은 없고 돈은 땅살돈 개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죠 군수님한테. 그때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이제 아주 중요한 PT를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군수님, 단양에 대한민국 1등이 한 가지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도 없대요. 다양팔경.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 아니에요. 네, 네. 네. 동산품 중에 네, 네. 여기서 하나 드릴게요. 뭐든 간에 대한민국 1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 없는데 네. 5년 안에 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품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도와주십시오. 야. 그때가 언젠가요? 작년 2월 달이에요. 작년 1월 달에 얼마 안 작년 2월 달. 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아 이제는 됐다라는 자신감을 네. 가지셨던 때가 정확히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공장을 지었을 때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한 언제쯤일까요? 작년 8월 달, 9월 달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잘 되고 있는 이거에만 집중이 돼서 이거 잘 된다, 잘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아까 2010년에 창업을 하셔서 네.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들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그때 이제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한 1년 동안 바로 말아먹고 한 2억 정도 말아먹었죠. 한 2억, 어떡해. 2억을 1년 만에 싹 말아먹고 이제 참 그때 이제 그게 멘붕이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해서 말아먹었으면 되는데 이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 안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이게 판교가 터지면서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무조건 이 단가에 우리한테 물건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판교에서 터지면서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 못 주겠다. 공장에 직접 네. 팔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 더 남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 1년 이상 우리가 판교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라갔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가 받기로 했던 그 커미션을 안 받겠다. 납품만 해달라. 네. 했는데도 캔슬됐어요. 음.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점토백돌하고는 인연을 끊게 되죠. 어. 물론 제가 10년을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네. 20대, 30대 초반에 68억 갈 때 회사 들어가서 350억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어.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하고 이제 콘크리트로 돌아섰죠. 패턴이라도 다 들고 나오시지. 패턴이라도 다 들고 나오시지. 저는 이제 그 생각. 왜냐하면 저는 제 바인드 나올 때 바인드 3건 딱 만들어주고 제가 한 모든 일을 딱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아. 바인드 딱 3건을 만들어주고 왔는데 네. 지금도 그 회사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현재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우리 회사 이제 ISO하고 이제 막 이런 거 하는데 ISO를 따는 게 아니고 ISO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체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스템 회사를.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10년을 내가 투자해서 뭐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회장님 돈으로 저는 연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정말 일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CEO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CEO 돼서 그거 하겠다. 그렇게 잘하면 되지. 절대 못합니다. 네. 아니 이제 말아먹은 얘기 이런 거 되게 힘든 얘기 우리 들어봤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밤에 그 이렇게 보도블록에도 뭔가 이렇게 야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없어도 이렇게 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 이렇게 회사 생각만 했는데요. 제일 비싼 거 중에 아니 대표님 회사에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원리로 만든 건가요? 원리가 야광 보도블록. 원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스타디라는 거죠. 이제 해외 메세를 이제 전시회를 다니고 구글링을 하다 보면 네.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찾는데 독일의 모 업체가 밤에 이 차를 주차할 때 주차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네.
이거 야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광사 제품 소재들을 넣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고서. 라이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메일을 보냈죠. 네. 야 이건 뭐냐? 몇 시간 가냐? 내 포토 좀 달라 이러는데 지금 국내에 나오는 야광 물질을 이제 도포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1시간 반이면 날아가 버려요. 아. 안 돼요. 이게 저희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해질녘부터 얘가 발광을 하고 축광이 그러니까 끝나면서 광일해야 되는 거지 예. 야광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축광을 해가지고 이제 발광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 국내에 나오는 거 이 중국산 모두 다 벗겨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라이텍이라는 회사가 그걸 깬 거예요. 그 룰을 깨버린 거예요. 얘들이. 축광을 해서 네. 쉽게 이야기하면 장시간 이게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것 때문에 특허를 안 내요. 왜 특허를 안 내냐 이러니까 이 특허를 내면 조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오픈된다. 특허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밖에 못 하니까 네. 안 내도 상관없다 아, 이거죠. 그렇구나. 그래 이제 제품을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궁금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라이텍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PT 다 듣고 이제 야 좋다 다 때려치우고 얼마냐 이거 얼마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품이 되느냐. 그렇죠. 네. 블록 한 장이 8만 원, 10만 원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우리나라 그거 사겠냐고요. 그래도 태양광 볼록 20만 원에 비하면 경제력 있죠. 그러긴 한데 많이 그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품성을 가지기에. 왜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아 이거 것 어떻게 같은데? 하면 일단 샘플만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우리가 해배당 98,000원 하거든요. 음. 그 독일에서 한 장에 9만 원 하는데 우리는 1제곱미터에 98,000원을 해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네, 100배지. 그렇죠, 그죠? 예, 줄인 거 아니에요, 원가를. 그 독일 애들 좀 놀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자, 생각을 바꿔서 그 라인에 보이게 하는 거는 전체가 라인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믹스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실제 보이는 건 표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배합을 하게 되면 1cm가 들어가야 돼요. 어. 그 우리는 그렇게 했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생각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이걸 갖다가 칩으로 수입을 하죠. 칩으로 수입해서 빻아요. 그럼 적정한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얘를 박는 거. 믹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찍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들어요. 뿌려요. 네. 위에다가. 다시 찍어버려요. 어. 그 다음 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나와서 쇼트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배합을 할 때는 뭐였냐면 유리칩을 넣어요. 그럼 유리칩이 반사를 일으키거든요. 차량 칠할 때 네. 유리 가루 넣는 것처럼. 그러면 기능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빛나잖아요. 근데 1cm를 넣는 게 아니고 이 표층에 한 거품만 살짝 입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독일 회사의 그거를 이제 재료로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제품으로 산 게 아니라 네. 그걸 발광 칩만. 재료화해 가지고 재료를 가져와서 싸게 만드는 방법. 독일에서 그거 알고 배 아파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야기하니까 네.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 웃어요. 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동화할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 독일 애들은 자동화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동화 기기에서 수동으로 돌리겠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희 회사 가보시면요. 궁하면 통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포천에 있는 공장도 아까 제가 뒤통수 맞았다고 이야기했는데 28명이 와가지고 포기한 공장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럼 공장이 1시간 돌아가고 2시간을 쉬어요. 기계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돌리고 2시간 쉬니까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어떤 날은 3일 4일 쉬어요. 부품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 구역을 30몇 동가리를 내요. 공장 전체를 평면들로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2개씩 주문합니다. 에러가 나면 무조건 2개를 주문해요. 네. 한 6개월을 하니까 모터도 2개, 뭐도 2개, 다 2개씩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에러가 나면 이게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듈을 빼버리고 끼워요. 이런 데 한 7, 8억 들어갔죠. 비용이 만만치 않네. 첫 해에 벌어들인 돈을 다 메인테넌스한테 그래도 그 다음 생산성이 이만큼 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잘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회사가 급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뭐 얼핏 계산해도 뭐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하다 보면 조직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일 고민하셨던 문제들이 뭘까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올해 신입사원 10명 들어왔죠. 지금 플로어에 올 들어왔어요? 실제 10명이 들어왔습니까? 10명 들어왔어요. 네네. 이게 두 분이실 것 같은 네. 느낌이 강렬하게. 제가 이제 아, 신입사원인가요? 근데 신입사원 잘 안 보여. 아, 뒤에 신입사원이신가요, 선생님? 신입사원 잘안 보여. 나오시는데도 이렇게 입사 직원 사원증을 네. 내고 오셨잖아요. 요즘 회사 안에서 엄청 잡으셨나 본데요, 우리 대표님이. 아 그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희 회사가. 네.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이력서가 들어오면 진짜 이상한 사람만 들어와요. 어떤 예를 들면 사람? 어떤 사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 이 친구는 취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거 자금 있잖아요. 저기 저 6개월 동안 받는 거 있잖아요. 실업기반. 이거 받기 위해서 면접 보는 거예요. 아, 실업급여. 아 맞아 그거 뭐 확인도 네. 확인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면접을 봤다. 이런 친구 70%예요. 아니, 지금 저분들은 야. 순수하게 신입사원분 맞나요? 좀 보기에는 좀 약간 제가- 연식이 죄송한데 연식이 좀 있으셔 보이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되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 회사 보고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회사예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도 참 저 기존 직원을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공장을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면서 네네. 직원을 다 받았는데 6개월 만에 그 직원을 싹 잘라버립니다. 저희가. 오. 싹 자르고 다시 다 바꿉니다. 완전히 미쳤죠 그때. 예, 예.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보고. 그렇게 한 번 싹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이제 영업 직원이나 관리적 직원을 뽑으면 6개월이면 나가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회사 빨리 커지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회사 홍보 영상에는 뭐 직원이 행복한 사람. 아, 그러니까. 일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직원이 가족과 행복해야 직원과 가족이 행복한 회사인데 뭘 제가 해주시나? 대신 던져드릴게요. 뭘 해주시나? 야간 근무를 엄청 오랫동안 하고 계시네 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예. 저는 야간도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을 뽑아서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심지어 있잖아요. 뽑았는데 엑셀을 못해요. 엑셀 맞습니다. 학원을 보냈을 달 동안 야 좋은 회사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수준이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그게 단양일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포천이라서 포천이었는데? 포천은 이제 생산직 빼고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왜 뭐냐면 지금 한 이게 지금도 저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네. 뽑고 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하는 걸 5명이 하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그래서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을 줄여주신 그 건가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빼지르게 제가 2년 동안 느꼈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죠 직원들한테.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경력직이잖아요. 신입사원이 신입사원 아예 원수도 안 치고요. 대학 졸업한 애들 데코페이버 저와 많은 회사야 아예 그들도 안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회사 4, 5년 다니다가 뭐 잘리든지 아니면 지가 그만두든지 해서 나온 사람들이 뭐 이런 데 뜨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와서 면접 보고 그냥 월급 따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네. 상당히 저돌적으로 이제 그렇죠. 스타일인데 급하실 것 같아요. 떡 했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대 이제 걸림돌이고 이제 처음에는 좋게 가르쳤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좋게요? 한 3년 처음 직원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석 달을 이야기를 해줘도 네. 바뀌는 게 없어요. 네.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일단 어떻게 됐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놨잖아요. 단양에는. 네. 그러고 이제 그 단양 공장 지을 때도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장 이노블록 빼고요. 이노블록 네. 워낙 뭐 우리 업체 일이니까 이노블록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가보시면 그 사무실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영상에 제 사무실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단양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좋을 거예요, 3학년이. 네. 아니 컨테이너 아니 아닙니다. 제일 제일 좋으시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컨테이너. 제일 좋은 컨테이너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공장을 중에서는. 짓는 돈하고요, 사무동 짓는 돈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돈도 놓고 없는데 그렇게 지으니까
했겠죠. 미쳤다고 얘기죠. 그 들어간 시설을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인데요. 그냥 네. 우리 내 거잖아요. 네. 우리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안에 벽돌 다 점토 벽돌로 지었어요. 어. 점토별로 벽돌로 지었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길어졌고 네. 사무동은 돈도 이제 두세 배 들어갔죠. 어. 그러니까 가구든 뭐든 이제 최고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쏘고 빼고 다 지급합니다. 기숙사에. 침대는 에이스 이렇게. 다 지금 다 이제 그 가구까지 싸그리 다. 근데 지금 저희 여성 지금 직원분이 입이 한 발 나왔는데요. 지금 뭐. 네. 그런가요? 예. 약간 입이 마중 나와 있는 그런 입이시군요. 제가 못 봤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그 환경이라는 게 네. 이제 외국인 직원들이나 뭐 국내 직원들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인일시 그냥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간부들은 이제 밖에 숙소 다 구해줘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아끼진 않아요. 아. 최대한 일단 해줍니다. 근데 아까 홍보 영상 보니까 그 차별화,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차별화를 확실하게 자 해주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3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평가가 시작이 돼요. 3개월까지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시작해서 하지만 급여 문제라든지 제일 이 자본주의잖아요 어떻게 됐든. 네네네. 그 다음에 결국 직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이제 25살 되는 친구가 과장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포괄적 권한을 줘요. 인원 뽑는 것까지. 네. 그리고 급여도 그 이상을 줘요. 네. 그러면 이제 대리 중에 30대 후반도 있어요. 어. 과장 25인데 뭐 저한테 심지어 그런 이야기해요. 술 한잔 먹고. 사장님 저하고 띠동갑 차이 있더랍니다. 야,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 그러면 네가 그 이상을 해라. 이 사람. 그러면 대접해줄게. 그 이상으로. 그럼 내년에 분명히 네가 연봉 협상할 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직급을 가질 수 있다. 아니 회사의 직원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 텐데 왜 지금 저 두 분이 수행을 하게 된 건가요? 그 우리 사과장은 이제 저 한 친구가 이제 다 관리부 직원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행사나 요즘 이제 저희가 하이소울 밴드 기업 쪽으로 행사를 하면서 오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안 과장이 이제 수행을 원래 하기로. 저분이 지금 네, 과장님이신가요? 네, 네. 약간 액면상으로는 저 부장님 정도 되시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이제 특전사. 아. 조심해야지 말입니다. 특전사라십니다. 특전사이십니까? 네. 그 말을 잘못했지 말입니다. 날라올 수 있습니다. 저기서 날라오면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이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차별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네. 근데 나이도 그러면 아니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직원의 그 볼 때 능력하고 또 자세라는 것도 있다. 중요하죠. 굉장히 능력은 좋아. 네. 근데 자세가 예를 들면 인성 어떤 같은 거? 그럴 로열티라든지 수 이런 있죠.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은 좋은데 자, 어떤 상식 저는 모든 판단은 상식에서 합니다. 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네.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고 믹스되지 않으면 저희 회사 그 면접 중에요. 제가 오케이를 해도 뭐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일단 그 다음에 무조건 일할 사람만 오케이. 그래서 듣습니다. 그거는. 네. 가능하겠느냐? 오케이 하면은 그때 지금. 네.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그 공정한 처우로 이제 차별화를 하시지만 그 차별화의 평가를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셨는지. 아까 왜 띠동갑 차이가 네, 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직급 네, 차이가 네. 많이 나는 직원도 있다고 자, 이제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군대를 27에 갔어요. 제가 가니까 제 고참이 7살이 적어요. 그 분대장이. 그런 이제 뒤집어진 생활을 하고 나오자마자 1년 만에 제가 그 이사 진급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차부장들 연세가 5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나이가 적은 직원이 높은 부서장을 할 경우에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밑에 직원보다. 저는 그걸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낙하산이 아니라 사원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단 한 번을 건너뛴 적이 없어요. 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그 마음의 아픔을 당하냐면 실제적으로 당하는 쪽이 아니라 하는 쪽이에요. 그걸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죽음 불러서 물어봐요. 힘들지? 말을 안 해서 진짜 힘들다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밑에 직원이지만 그 존칭 하나 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이지만 막대할 수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고 실제 그런 친구들이 일 더 많이 합니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회사는 냉정합니다. 이거 냉정하게 뭘 판단해 줘야 되냐면 위에서는 이 친구가 회사에 정말 필요하냐, 이 친구가 회사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근데 밑에 직원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어떤 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따라온다. 그러면 서로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아져요. 네. 관계가. 근데 계속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최고 위의 결정권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CEO의 조직을 능력으로 서로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가 돼가지고 팀워크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도 술 먹고 보는 거고 이 친구도 술을 먹는 거예요. 술값은 대단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먹는 건 안 아낍니다. 회사에서. 특히 술값? 술이든 뭐든 먹는 건 제일 딱이 많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자리에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전 직원이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소통을 해줘요. 딱 정리를 해줘요. 자, 부서별로 얽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불만이 있어요. 이쪽 불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두 쪽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누구 이거 한 발 양보하고 누구 이거 한 발 양보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조율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순간에 시행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력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아까 특전사 출신 분이시긴 하지만 마음에 드시는 직원분도 뽑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혹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저게 회사 홍보 영상이 아니고 네. SBA에 저희가 이제 하이서울 되면서 SBA 도움을 제가 엄청나게 받는 네네. 수혜 기업 중에 네네. 하나예요. 김조 팀장님이 와 계신데 정말 저희가 그 서울시가 그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그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안경호 과장을 뽑아서 인사팀을 만들었어요. 네. 중소기업에서 인사팀 만들어 운영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네. 그제 목적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올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서 네.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으려면 사람이 자산이다.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된다. 그때부터 뽑기 시작한 거야.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서울시도 청년 일자리 대장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네.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지원했죠, 다.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 요출을 하고 그 일자리 대장정 할 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제 같이 일자리 배석을 해서 이제 패널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 회사가 그 다음 날부터 바뀌더라고요. 네. 여기도 바뀌나요? 그 서울시의 임상실험 대상이 되신 거네요. 임상실험 좀 표현이 임상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가격하신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저희가 했죠. 하고 나서부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발 저희 학교 학생 좀 써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네. 학교에서 그 회사를 자기들이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팔아가지고 150원 남고 뭐 이렇게 하니까 회사들이 수익률도 괜찮고 회사가 지금 삼창 커가는 단계라서 뭐 당장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개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급여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문제는. 네. 그러니까 뭐 10만 원, 30만 원, 뭐 80만 원만 주면 한 달 열심히 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근데 제가 그거 다 캔슬했어요. 그러지 마라. 열정페이 나 안 바란다. 다 줘라도. 일한 만큼 무조건 다 줘라. 지금 시험 나오는 직원들 네네. 동일하게 하면 다 받아갈 거예요. 학교에서 그 개런티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애들 데려와서 일 시키고 쉽게 하면 열정페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다. 네네.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겠다. 지금 대표님 회사는 일단 그러면은 직원분들을 뽑을 때 전공을 건축을 한 친구들이 많은가요? 영업부는 이제 건축 우선이에요. 건축 토목 우선이고요. 나머지 알아요, 부서는 하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우리 연구개발직에 화학전공한 친구가 들어갔거든요. 케미칼 쪽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케미칼 왜 뽑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따지고 보면 화학이다. 콘크리트가 자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화학 자체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혼합이나 비율이나 그렇죠. 조합. 이제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나올 제품이 이제 네. 여기 이런 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전 예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케미칼이 가미된 이제 제품들이 나와요. 자기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영업 쪽은 건축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선 관계 전공이 없어요. 무관한.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학력도 무관합니까? 학력도 무관. 학력도 어. 고졸도 상관없고요. 국졸의 검정고시도 가능하고요. 제가 딱 보는 너무 거는 극단적으로 역량만 봅니다. 연령은요? 연령대는 연령대 상관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33세가 안 돼요. 네. 아니 저희 동네 지금 팔순 어르신인데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셔가지고 예 교장 선생님 그- 하시던 분이신데 괜찮아요? 예. 좋다는 말씀이신 팔순 것 같은데. 어르신 제가- 뭐 굉장히 건장하시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네. 시니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번 오셨는데요. 네네네. 한 일주일 다니시더만은 예. 바로 무릎이 무릎을 꿇으셔서 하루 정도 갔다 오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또 지나시니까는 갑자기 이제 뭐 뒷골이 좀 어떤 업무를 하셨는데? 관리본부 하시죠. 관리본부 관리본부 하셨는데요? 하셨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나가는데. 아니 그럼 나이 연령대 제한은 제한은 없지만은 없지만 이제 이왕이면은 열정적이시면 네. 가능한데요. 네. 체력까지 기왕이면. 체력은 좀 되셔야 그 대표님 저 뭐야 그 보니까 아까 그 이렇게 기부해서 돈 받은 것도 그러시고 결국 이제 대표님 영업력 때문에 그죠? 영업력 아까 수첩에 아까 핸드폰에 이제 그 영업력 때 관공서 영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사업할 때 관공서 영업하면 굉장히 다 이게 힘들어. 힘들어 그렇죠. 느끼거든요.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거, 관공서 영업할 때 꼭 뭐 보도블록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영업할 관공서 영업의 노하우 하나 좀 알려주시죠. 그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요. 교도소 담당일을 걸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 누구의 편리를 봐줬다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비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람을 안 믿죠. 태생적으로 사람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영업에서 제일 강한 거는 뭐냐면 장기전을 가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을 팔아야죠. 철저하게. 음. 그분들한테는 이 인간적 신뢰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 봉투 500만 원만 받으면 구속이에요. 네. 우리나라 검찰 기준에. 아,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 괜찮습니다. 이미 괜찮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어. 뭘? 그래서 이제 경찰 내사 기준이 있어요. 경찰도 500만 원 이상이 구속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여러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저희 회사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더 이상하다 상황이 이런 걸 하니까. 발생이 됐을 때 네. 그냥 한 번에 갑니다. 20년, 30년의 공직생활을 그렇죠. 쪽에 음. 그 500만 원 때문에 연금도 못 받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지. 끝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제품을 프리티어를 하러 가든 소개를 하러 가면 안 받아줍니다. 이 사람을 모르니까. 낯선 사람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사나 내지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라 그러고 자기가 대화 자 그러면요. 아까 장기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을 해가지고 난 이제 돈도 별로 없어. 이 제품 이거 빨리 팔아야 돼. 이거 광고에서 팔아야 돼. 1년 안에 팔아야 네. 돼. 그때 장기전인데 3년을 못 버티죠. 아니, 내가. 그런 장기전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할 거? 그거 어떻게? 자,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거죠. 네. 처음에 만나서 가면 잡상이 치고 갑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데 약간 좀 그렇게 생기셨어요. 던지세요. 바로는 못 가는 온 마음대로. 굉장히 디스하시네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카탈로그를 놓고 만약에 오면은요 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준 분들은요 약속을 시간을 잡고 가도 자기 바쁘면 본체만 채예요. 네. 이제 그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는 무슨 자기한테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뭐냐면 부담을 안 줘야 돼 그 사람한테. 내 물건을 사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대화를 나누더라도 물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 양반이 들어갈 때 관심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분의 예전에 관심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제가 핸드폰 2개 들고 갔어요. 네. 일부러 그런 게 아이폰 들고 원하는 계시면 거는 아이폰을 이제 같이 아. 아이폰 다른 기종. 쓰시네요. 음. 어우, 요즘 앱이 이런 게 좋던데요. 음. 이게 뭐야? 예, 자기도 아이폰 이제 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시절에 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명을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니 정확하게 하는 게 뭐고요? 아, 저 이거고요. 집이 어딘데? 경상도 사투리 쓰고 있으면 집이 어디야? 하다 보면 또 이 동네 같은 또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한 몇 달 지나면 한 행동생이 돼요. 그때까지도 네. 물건 이야기 안 꺼내요. 호감을 먼저 형성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만큼 대한민국 어느 누구하고 싸워도 기술적으로 안 지거든요. 설명을 해드려요. 보도블록 자료도 많이 갖다 드려요. 그 번역한 것도 자료도 많이 주고 잘못된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레포트.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서울시에 왔을 때 해준 게 뭐냐면은 이제 용역사한테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설계사무소 있었기 때문에 용역사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딱 갔는데 캐드가 아니라 네. 엑셀 소프트웨어로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 신이라 그랬어. 이걸 어떻게 그려 이거? 엑셀을 쉽게 하면 칸을 쫙 네. 합해가지고 블록이니까 칸 야. 놓고. 이걸 이제 칸을 지어가지고 세 가지고 네. 날밤을 깠다는 거야. 네. 아니 감독님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저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그걸 도면을 그려가지고 면적 산출까지 갖다 드렸어요. 어유 박 대표님 이게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럼 뭐 그다음에 디자인 좀 해주세요. 아 디자인 다 해드렸어요. 그 자체 설계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뭐냐면 예산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용역사에 원래 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그걸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아. 이제 자기는 이제 예산 절감했다고 표창을 받은 거죠. 어차피 그런 거는 수의 계약권이라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몇 건씩 모이니까 네, 내부적으로 보고서 쓰잖아요. 연말에 이제 실적 평가할 때 예산을 줄였다 한 여러 번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하니까 내가 소주 한잔 살게 와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소개시키는 거죠. 이 친구 때문에 그랬다. 그 친구 또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네가 뭐하노? 이 보도블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감독들하고 이제 스킨십이 가지고 네. 이제 해주고 나서 주는 점 뭐냐면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요. 그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걸 보도블록을 제 걸로 이제 계약하려고 딱 하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자 미안하다 형님 괜찮습니다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이게 100만 원짜리가 나중에 미안하니까 500만 원짜리가 되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 PD님 말씀하신 대로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기간이라는 게 짧으면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길면은 1, 2년이 될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 하지만 이게 팁이 잘 길수록 통하냐가 문제예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단가는 숙성이 더 되듯이 커지네. 네. 어떤 단가가 신뢰도 더 숙성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해외 나갈 때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인회 회장님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갈 때 어렌지 다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독일의 회장님들이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세요. 그 한상 대회하고 하실 때. 네네. 그러면 또 제가 또 감사하다고 이제 매년 또 모시고 이제 밥도 한 그릇 하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네네. 또 그 인연이 또 서울시에 출장 가면은 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들 숙제들을 해준 거죠. 숙제. 네. 그러면서 관계가 쌓인 거고 그 숙제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게 돼요. 네. 이게 잘 안 돼. 이런 게 문제가 많아. 근데 그게 실제 가장 제품화하는데 좋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한 그렇죠. 거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걸 적는 거예요. 네. 그럼 냅킨에다 스케치해서 그냥 바로 날려버려요. 컴파 찍어서. 그럼 디자인팀에다가 바로 디자인 시켜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제품화되고. 네. 그래서 짧은 거예요. 무슨 그 기간 자체가. 아니 자, 대표님이 여기까지. 정말 협상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도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이제 오늘 네 질문 좀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네. 네, 아까 저기 그 처음 시작할 때 영상 중에서 여성 친화기업 1위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1위는 아니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네, 1위 아니고 이제 지역에 이제 단양 지역에 이제 그 여성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네. 취업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하고 충북하고 뭐 이런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가정 살림 하시다가 이제
피드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재교육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취업하는데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렸고 지금 저희 회사도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경력 단절 예, 여성분들. 그래서 종업원들 그 회사에 예.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그다음에 그 일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보도블록 그런 것도 어쨌든 남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성 친화? 그거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여성의 인력이요. 돌나르시나요 혹시? 이렇게? 아, 뭐 행주산성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생물이 하신 것 똑같아. 같아요. 생선지가 돌을 오늘 날리지 화가 않을까 날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 예. 완제품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은 QC를 제외하고 사람이 인력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완전 자동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여자 직원이든 남자 직원이든 다 공장 갑니다. 이제 저 직원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소장을 이제 모으고 정리하는 청소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업을 입사를 하면 무조건 합니다. 여자들은 저희 좀 짧아요. 한 2박 3일. 파레트 남는 것도 다 손으로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지게차로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일단 포기해야 돼요. 사람은.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결국 돌을 나누네요. 돌을 날라야 돼요. 돌을 날라야 돼요. 예. 한번 오시면 그러네요. 돌을 다 그러니까 나르는군요. 교수님 한번 오시면 예, 예. 체험 삶의 현장. 예, 저 한번 가겠습니다. 적정 예. 주신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아, 예. 셉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생가고 뭐 하여튼 네. 나중에 좀 손이 떨리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직업이 많아요. 디자인 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부 직원들이 그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한 25% 되나? 전체? 네. 본사는 40% 정도 되고요. 네. 공장은 이제 아. 뭐 돌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한 돌 25%. 나르는 네. 분잘안 시킵니다. 오케이. 자, 온라인에서 소영드님께서요. 관공서는 보통 조달처 입찰 아니냐고. 그러면 아까 같이 뭐 그렇게 실내 쌓아봤자 조달 입찰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자재가 중에 분리발주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분리발주 품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품목이 1억 미만, 1억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 감독관청에서 아. 판단에 의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설계에서 미리 오케이, 반영을 해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질문. 네. 궁금하시고 질문 뭐든지. 네. 네. 예, 안녕하세요. 팜스빌에서 고객 만족센터에서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고수입니다. 그 6월달 일자리 대장정 때 뵀었는데 이렇게 CEO 톡에서 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인 것 같고요. 진짜 좋은 말씀 듣고 또 커다란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들 일명 막 갈아엎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수화된 그런 제품이다 보면 좀 좋아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학적으로 귀가 너무 잘생긴 귀만 보게 그런 걸 보시고 마치고 저희 다 볼까요? 네. 끝나고 저희도 좀 저희도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예. 저희도 다 같이. 너무 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 가족복지 얘기를 할 때 대표님이 이렇게 직원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까 그건 홍보 흐뭇해하는 영상이었죠, 근데 좀. 아, 네. 그런가요? 아무래도 연출돼 됐죠. 오늘 진짜. 아니, 첫 번째 그 질문은요. 네네. 근데 끝나고 카메라 끄고 나면 제가 고피님하고 대답을 한량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저 안 가자. 하실지도 몰라. 군대에서 배우고 좀 써야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 보도블록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파 디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파 디빈다. 파 디빈 이런 일이 없어요. 경상도야. 아, 네. 파서 이제 이런 일은 없고요. 철저하게 요즘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보도블록 깔았는데 보도블록 다시 바꾸고 있다. 이 경우는 절대 관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가스, 그다음에 KT, SKT 얘들이 문제예요. 맞아요. 얘들이 그 광 케이블이나 슬로를 깔 때 이게 바뀌어요. 속도 때문에 로드 속도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얘들은 속도가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보도포장 다 해놓은 거를요 다 까요. 걔들이 또 자기도 그냥 자기 돈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여가지고? SK나 KT에서 하는 겁니다. 아.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 시민들 돈이죠. 왜냐하면 그렇네요. 다 통신비에 들어가요. 통신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TE 쓴다.
LTE 쓰고 싶으면 로드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케이블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다 바꿔야 돼요. 근데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공동구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 그렇죠.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는 현장들을 대부분을 보시면 분당 같은 경우에 분당 개발되고 보도블록 한 번도 안 간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이 다 보도 밑에 차도는 할 수 없으니까 보도 밑으로 블록을 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분당 이런 데가 이제 사업성이 커져요. 네. 분당이 이제 유지 보수할 때가 됐죠. 30년 정도 이제 가면은 네. 다 까디비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가 영업해야 돼요. 수명이 다 됐으니까. 진짜 수명이 다 됐거든요. 네. 올해 분당이 납품 좀 했어요. 분당 다 DB해야 되는 네, 거군요. 다 그다음에 아까 가족 친화 쪽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포상이 가족 여행이에요. 오. 해외 가족 여행입니다. 100%. 어디로? 아 그거는 그게 이제 중요한 보통 이제 부분이죠? 3박 4일 내로 보냅니다. 네. 3박 4일. 어디로? 동남아네. 아, 아까 목소리가 약해졌잖아. 동남아네. 아, 나는 나는 알아보고 대만. 일일을 하시면 일단 미국 영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이야. 일단 USA예요. 네, USA. 우리 인정해드립니다. 딸내미가 얼마 전에 이제 사이판도 갔다 오면 자기 미국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 영을 가고 네. 지능적이신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남아하고 일본. 네. 일본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세 가족을 야. 보내거든요. 아, 좋네요. 보내고 일단은 괌을 갔다 온 직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3개월 동안 바가지를 안 긁습니다. 그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3개월 동안은 절대 바가지를 안 긁어요. 어. 그래서 뭐 회사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3개월 지나면 똑같아진답니다. 아, 네. 그 영상까지 아예 제공을 하셔가지고 계속 틀어주라고 하면은 그게 연장이 안 될까요? 차라리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우수사원 돼가지고 가는 게 낫죠.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외국- 괌은 진짜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은 데 아, 같아요. 예. 예. 저희는 괌이면 일단 비수기 때밖에 미국 갈 갔다 수가 왔다 없기 이런 때문에 얘기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제 외국 직원들은 이제 2-3명 정도를 집에 가는 모든 비용을 대줍니다. 외국 직원들 대주고 이제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가로 가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외국 직원 어느 나라 직원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상당히 글로벌합니다. 저희. 비율- 어떻습니까? 근데 음. 그런 이제 글로벌한 그 직원들을 쓰실 때 뭐 이쪽 나라들이 좀 좋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를 쓸 때 그런 다양한 인종의 분을 우리가 직원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그런 분들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이슬람 쪽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슬람이에요. 네네. 이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금기하는 어려운 음식들이 부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기 항상 음식이 우리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바베큐 파티 하거든요. 아. 토요일 정식으로 어. 하는데 무조건 돼지고기 앤드 치킨이에요. 아. 그렇죠.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 하고 회식을 가잖아요. 저희는 돼지고기 먹고 걔들은 소고기 먹습니다. 아. 비싼 거 먹네. 거꾸로 이제. 자, 또 질문. 네. 그 사무직하고 생산직 그 인원의 비율을 좀 알고 싶고요. 한 5대5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회의를 자주 하시는 회의는요,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영업회의, 이제 부수장회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상으로 합니다. 오. 그러니까 화상 띄워서 그냥 대화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가니까 빠르죠. 그리고 전체 카톡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죠. 아니 회의에서 직원분들은 좀 발언이 좀 자유로운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대표님이 아무래도 한 포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시하기는 다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 때는 각 부서에서 할 말을 직접 다 하게 합니다. 하고 음. 전달사항 다 전달해라. 왜냐면 네네. 이제 전체 이제 저걸로 하면 일단 다 얼굴 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바로 옆에 없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소프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의 혼선도 좀 생기고요. 아. 안 들린다 그러면 되거든요. 뭐래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 좀 있어가지고 예. 내일까지는 좀 제대로. 아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이렇게 이게 되는 좀 거군요. 혼선도 좀 있어요. 잘 안 들린다 그러고. 자, 또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뭐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그 데코페이퍼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되고 싶으신지 앞으로 꿈꾸시는
제가 이제 아까 홍보요사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일단은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제일 목표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돈 못 벌면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복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저희 회사는. 뭐 이런저런 부분에 해서 지금 이제 직원들 제일 먼저 해결해 줬던 게 이제 상해보험. 네. 전 직원들 상해보험 드는 거 작년에 시행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는 게 전 직원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 다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배낭여행이라든지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도 미션 배낭여행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족에 있어요. 네. 제가 미션 배낭여행 하는 이유가 미션 원래는 배낭여행이 뭐예요? 8월 30일까지 네. 각 부서별로 인원을 정해가지고 조를 짜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부서끼리는 조를 절대 못 짜요. 다른데. 네, 다른 부서들끼리 네네. 짜요. 네. 그래서 생산직을 조를 넣으면은 네. 가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생산을 무조건 넣는 게 유리해요. 일단. 네네. 그래서 3명 내지 4명의 조를 짜서 3박 4일짜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예산 내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갑니다. 가는데 이제 미션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인 이제 예약부터 시작해 비용 쓰는 것까지 다 계획서를 짜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안을 해서 1등하는 팀 보냅니다. 아, 회사에다가 제안을 하는. 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있어요.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된다. 아, 미션이. 내 미션이. 회사에 내가 일본의 보도 블록을 연구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이제 미션인데 그렇게 해서 제안해서 한 팀을 보냅니다. 오.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야, 애들아 그거 치열하겠다. 자유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하고. 그 자유여행을 이제 갔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 이게 겁을 내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를. 그러니까 패키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패키지보다 자유여행 가는 게 그렇죠. 수십 배는 재밌거든요. 그렇죠. 국어 그렇죠. 번역기를 네. 모르시나 보다. 일단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 배낭여행 오늘 제안한 거예요. 이걸 해서 몇 년을 돌리다 보면 네. 어떻게든 가게 되거든요. 괜찮은 생각이시네요. 도전 정신이 그러면 저절로 생기겠네. 4, 5년 후에는 다 그렇게 보내겠다. 요번에 뽑힌 팀이 있나요? 아직 안. 8월 30일까지 짜서 아, 내려갔어요. 30일까지. 공고만 했어요 지금. 야. 공고했고 8월 30일 날 넣으면 평가를 해가지고 왜 8월 30일까지냐면 그때 비행기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 호텔 예약도 성수기를 그때 지나고 해야 나서. 돼요. 아. 그래야 10월 11월 달을 그때 하면요 네. 최고 쌉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저는 출장 가도 제가 그냥 하거든요. 호텔이고 비행기고 그냥 최고 싼 거 그냥 예약해서 가거든요. 네네. 왜냐면 가성비거든요. 결국 뭐 더 좋은 비행기 탄다고 해서 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 뭐 여행사 통한다고 해서 그 호텔 가격이 더 좋은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호텔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요즘 리워드 돼가지고요 싸요. 한 30%씩 까주고 뭐. 저 요새 골드라서 한 15%씩 더 까주고. 뭐. 되게 싸요. 하여튼 뭐 까고 디비고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보도블록 싸움. 조금 이따 아마 피디님을 세게 맞으실 겁니다. 아니 근데 카메라 딱 꺼지면 제가 한 대 딱 깎으실 거죠? 아니 이거는 전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오늘 자 Q&A 여기까지 마치고했고요. 지금 오늘 9시에 끝난 건데 9시 10분 됐습니다. 워낙 이제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하죠. 네. 뭐 하여튼 이 자리 오랜 시간 참 대단히 감사하고 뭐 공 많이 던져주신 분들이 되게 감사합니다.